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왜 이 월급을 받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흥미로운 월급의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나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 그래프가 바로 미국인의 소득 분포인데요. 딱 보시면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이 중간 지점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길고 뾰족한 꼬리. 바로 이 꼬리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가장 큰 단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놀랍게도요, 그 첫 번째 단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말이죠. 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지식과 기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걸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고 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 또 직장에서 쌓는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종의 자본이 된다는 거죠. 인적 자본의 혐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 그래프 하나로 딱 설명이 됩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 평생 소득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학력이 높을수록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건 물론이고요. 경력이 쌓이면서 소득이 올라가는 이 기울기, 이게 훨씬 더 가파르죠. 이래서 교육이 최고의 투자 중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훈련할수록 더 높은 평생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개인의 노력과 투자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의 인적 자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훨씬 더 큰 힘이 작용하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이건 바로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 네,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모든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 즉 힘이 작용하잖아요. 노동시장도 똑같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으려는 힘, 이게 바로 수요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힘, 이게 공급이죠.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로 저 지점, A점에서 우리의 월급이 딱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균형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AI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럼 첫 번째로 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확 이동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저기 C점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AI 개발자의 몸값, 즉 임금이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는 거죠.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해보면 임금 격차가 왜 생기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고숙련 노동, 그러니까 전문직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데 찾는 곳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이 높죠. 반면에 저숙련 노동은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임금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나 유명 연예인들처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수요 공급 법칙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현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승자 독식 시장.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바로 그 배경입니다. 경제학자 셔윈 로즈는 이 현상을 두고 슈퍼스타의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의 말 그대로예요. 어떤 특정 분야에선 정말 소수의 최고가 시장 전체를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승자 독식 시장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1명을 실력이 조금 부족한 선수 10명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팀이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두 번째는 기술의 힘입니다.
요즘 최고의 가수는 스트리밍 기술 덕분에 노래 한 곡으로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동시에 다가갈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 대체 불가능성과 기술의 힘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 평범한 스타가 아닌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단서들을 가지고 이제 좀 더 큰 그림, 바로 임금 불평등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 복잡한 불평등을 대체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할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득 분포를 딱 하나의 숫자로 깔끔하게 요약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아주 영리한 도구를 쓰거든요. 바로 로렌츠 곡선이라는 일종의 지도인데요. 이걸 보면 불평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저기 보이는 저 고든 대각선 있죠? 저게 바로 모든 사람이 소득을 똑같이 나눠 갖는 완벽하게 평등한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쭉 처진 이 파란 곡선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고요. 이 곡선이 아래쪽으로 더 불룩하게 처질수록 현실이 저 이상적인 평등선에서 그만큼 멀어졌다는 뜻, 다시 말해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신호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서 지니계수라는 걸 계산해냅니다. 일종의 불평등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우면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우면 아주 불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직관적인 지표죠. 그렇다면 실제 미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그래프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1970년대 이후로 이 지니계수가 뚜렷하게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소득 격차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더 벌어져 왔다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월급의 수식계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우리의 월급은 이 세 가지 요소의 복잡한 조합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첫째, 내가 쌓아온 인적 자본. 둘째, 나를 둘러싼 시장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속한 분야의 시장 구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내 월급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미래의 노동시장은 과연 어떤 기술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월급의 수수께끼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